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3페이지의 용도지구부터 해나가십니다. 복습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 공법은 안 해놓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만 내용을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국토계획법으로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집행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집행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 정비 보전하고자 한다면 미리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 계획과 관련되어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남양주시 전체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를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에 속하는 모든 토지는 도시지역 아니면 비개발 용도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고, 그 필요에 따라 종전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최근 3기 신도시 지정된 왕속지구라고 하면 분명 도시지역은 아닐 겁니다.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었던 그 일부를 개발 가능한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그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된다면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그러한 용도지역의 변경도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문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곳에 필요시에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한다는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학교나 특수한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을 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우리는 개시 수도란 말로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함께 보셨는데,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토지가 중심상업지역이었을 때 그 중심상업지역 중에 일부를 그린벨트라 분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중심상업지역이었던 개발제한구역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그 성격, 기능은 유지된다? 완전 소멸된다? 완전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토지에 대해 지역, 지구, 구역을 각각 지정하게 되었을 때 각각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역, 지구의 지정 효과는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번의 지역, 지구, 구역을 동시에 열거했을 텐데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는 싹 무시된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1번과 2번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결정된 이유입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걔를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세 가지 종류를 찾는 것을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응용되어 출제되게 되면 저기 3번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시행 절차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은 무엇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 그 시행 절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4번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3과 4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산지구란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고 평내호평지구란 말도 들어봤고 이번에 왕속지구라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이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계획이 확보되게 되면 그에 따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6번과 관련되어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에 폐지될 제도입니다. 작년 시험에 두 문제를 출제한 바 있기 때문에 6번과 관련된 사항은 올해는 시험에 낼 일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게 되면 그것을 집행이란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이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안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남양주를 개발, 정비, 보전하는 자는 남양주 시장이죠. 만약 구리라고 하면 구리시장이 도시를 발전시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뭔가를 입안하고자 한다고 하면 남양주 책임지고 있는 자, 득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라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남양주시장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게 되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결정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속한 다양한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개발제한구역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소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4개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저 4개를 시험에 물어보는 게 작년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행정처만 알면 끝이다? 시민에게 알려줘야 된다. 시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를 성장 발전시키는 자는 남양시장이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한 자가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명확한 위치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지형 도면이라 하고,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가,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되게 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해당되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지형 도면 작성돼야 되죠. 다만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 학교 만들고자 하면 토지에 대한 수용시의 보상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실제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지 또는 3년 뒤에 할 것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남양주에 도로나 학교를 만드는 자는 남양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결정권자가 수립한다. 입안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등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다. 시행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구리시가 아니라 구리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리시에서 도로 만드는 자는 경기도지사이다, 구리시장이다. 구리시장은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지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장이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3년 이내 할 것인지 3년 뒤에 10년 뒤에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올 11월까지는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고 2년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30회 시험에 꼭 나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4번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공부하셨습니다. 그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번은 국토계획법에서 시행 절차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었죠. 4번은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되거든요. 그 3번의 경우에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4번, 5번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어디의 특징이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특징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똑같은 것 해 나갈 겁니다.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전체 흐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우리 남양주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인데 모두 행정청이죠. 그러면 내가 남양주에 10년, 20년 산다 할지라도 남양주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입안 제한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주민 이해관계자의 입안 제한 대상은 기지산대란 말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특정 제도와 관련되어 공법의 공부 방법은 대상과 절차 구분하는 겁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지산대입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복습은 안 하시죠? 나중에 공법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저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 제한 시의 동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29회 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보통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은 2문제 또는 3문제를 시험에 출제하게 되는데 작년 공법시험 좀 어려운 편에 속했고 하긴 재작년에도 또 어려웠습니다. 뭐 쉬웠던 때는 없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3, 4 도시군 계획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입안 제한 세 가지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올해도 오지순달 구성하는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대신 직접적인 질문은 못 될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크게 행정청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3번과 4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저 3번과 4번을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다. 그리고 저 공익 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하는 자는 누구다? 행정청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입안권자이겠지만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아직 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냥 공유사업이고 행정청이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병원이나 학교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도 있죠. 그리고 종합병원이 시립병원도 있지만 삼성의료원 같이 민간이 만든 병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삼성의료원은 기반설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의료원은 공익을 추구하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만약 그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최근 제주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사익 추구입니다. 그 사익 추구하기 위한 종합병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만든다? 허가받아 만든다? 허가받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같은 병원을 만드는데 시립병원 만드는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영리병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죠. 그리고 그 병원 만드는 것도 뭔가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한다?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니죠. 허가받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을 왕숙지구처럼 그런 규모로 개발 사업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전원주택 단지 만들겠다고 산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 한 20세대 정도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만 한 40년, 50년 지나 다시 부수고 재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원만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런 사익사업이라면 모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사와 관련되어서는 공익성이 강조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고 사익성이 강조된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은 파악 못하는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면 더더구나 난감할 뿐입니다. 대신 다음 주에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야만 국토계획법의 전체 흐름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사업하는 것은 3번, 4번입니다. 그 3번, 4번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전이겠습니까? 기환경이겠습니까? 기환경입니다.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하고자 하는데 그 왕숙지구의 개발 사업을 해서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필요로 하는 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우리 수도권에 거주하다 보면 가뭄에 단전하는 것 그게 경험하지 못하시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있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수도나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데 인구 10만 살 수 있는 시가지를 남양주에 새로 만들게 된다면 부족한 전기 수도를 기존 주민들과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면 그 개발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양주에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체증 현상이 더 심각하게 될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그냥 개발 사업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러한 개발 사업은 다들 고생하자고 하는 개발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는지 환경 보호하는지 경관 훼손하지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거나 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하게 되면 기반설은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한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개발 사업은 아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규모 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뭔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규모 작은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건물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기환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받게 되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 우리 남양주의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이겠습니까? 남양주 시장이겠습니까? 남양주 시장입니다.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그들은 이 기환경이 충분히 갖춰지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왕복 2차선 도로가 확보된 곳에 고수도코나 대형 백화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허가 나가겠습니까? 허가 안 내주겠습니까? 백화점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이 도로 정체되고 막힐 게 뻔하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로를 4차선으로 또는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허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저 기환경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책에 다 보신 겁니다. 졸리시지만 이제 잠깐만 봐주십시오. 이제 잠깐만 봐주십시오. 원래 이게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만 일찍 오셨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집행을 위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집행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들을 모두 결정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행정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입안권자는 우리 남양주를 책임지고 있는 자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인 입안권자는 국도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반면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저러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구리시장이 입안하면 누가 결정한다? 경기도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했는데 사실은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 지역부터 6번 입지규제 세수 구역 그 계획과 관련된 모든 입안권자 결정권자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입안 결정에 있어서 입안권자는 딱 3번 나옵니다. 지정도면 작성하는 자 누구이다? 입안권자. 단개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입안권자. 시행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입안권자입니다. 그 3번 빼고는 모두 관할 관청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딱 3번 나오고 용도지역 지정하는 자, 변경하는 자는 결정권자이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자, 결정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위반권자는 몇 번 나온다? 3번입니다. 지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시행자. 그 경우에만 위반권자가 나오고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모든 사항이 있다면 걔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 사익성이 강한 것이라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기반설 만드는 것이죠. 만약 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지만 허가받아 기반설 만들게 되면 걔는 기반설이지 도시군 계획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은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처리하는 것과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이거든요. 저 개발행위 허가 파트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우리 남양주라고 하면 남양시장, 구리시라고 하면 구리시장, 양평군이라면 양평군수.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누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파트와 개발행위 허가 파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에서는 행정청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위반권자가 등장하는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그거 빼고는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결정권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지정되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시행자. 그 3파트만 위반권자이고요. 나머지 관할관청은 결정권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기반설 중에 사익성이 강한 것, 민간이 만드는 것이 있다면 뭐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개발행위 허가권자에는 국도 들어가는 것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에서는 행정청이 딱 3명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고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 허가권자 하나 나와야 됩니다. 행정처 몇 명이다? 3명. 복잡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과 관련된 방법은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시는 게 국토계획법의 전체 흐름 파악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면 그때는 또 괜찮으실 겁니다. 안 해봤던 거라서 힘들지. 하여튼 책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1번과 관련된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공법의 공부 방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면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행위 제한의 3가지 내용으로 각각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외우란 이야기 안 드렸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쯤이면 다 해결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용도 지구도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03페이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103페이지 찾으셨죠? 1번 용도지구의 의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 용도지구의 구분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구분이란 말 찾으셨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04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경관지구라는 거 찾으셨죠. 그리고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앞에 9번이라고 숫자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된 종류는 총 몇 개이다? 9개가 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를 하나 확인하십니다. 현재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작년 개정사항인데 작년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문제를 하나 출제했는데 행위 제한 파트를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8회 시험 때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이번 시험에는, 올해 시험에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하실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총 9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끔 TV 보다 보면 미국 연수 도중에 또는 미국 방문 도중에 술 먹고 큰 사고 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이 존재한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취계특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고 그 동문이 잘 나간다고 하는데 잘 나갈 때는 빵빵하다는 말로 대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개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첫 번째 취락지구입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을 한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취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뭔가 개발사업 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최근 남양주와 구리시에 걸쳐 테크노밸리 지정되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곳이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에 PC방이나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시키는 제도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는 뭔가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말하며 경관지구라고 하면 아름다운 곳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고도지구가 있는데 이 고도지구의 경우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자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방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에 대처하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방제지구는 여름에 홍수가 나서 하천이 범람할 때 그 범람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방제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총 용도지구는 몇 개이다? 9개입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이란 말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엔 들지 않지만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취계특보, 경복고, 방으로 봐놓습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9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확인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고도지구 찾았죠? 고도지구 찾았습니다.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 추천없습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9개 용도지구로 지정한다? 필요한 곳에만 지정한다. 필요한 곳에만. 용도지역은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모든 땅에 대해 빠짐없이 도시지역이나 관농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1차적 규제라 하고, 그리고 2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지구는 필요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 공군 비행장 있을 수 있죠. 비행기 막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비행장 주변에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행장 주변에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를 만약 50m로 정해놨다면 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최대 50m까지 건축하는 것이죠. 만약 고도지구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 최고 한도란 말 대신 저 고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만약 최저 한도로 50m를 정해놓게 된다면 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고도지구와 관련된 설명에는 최저 한도란 말 없습니다. 고도지구와 관련된 설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확인할 용어가 무엇이다? 높이의 최고 한도. 만약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규제할 목적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동시에 나와 있다면 그 점은 틀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찾으셨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에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입지를 제한,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입지를 할 때 입은 세울 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 지자를 말하게 되는데 땅에 세우는 것은 막대기겠습니까? 예, 건물입니다. 땅에 뭐 세우는 것이 있다면 건물이거든요. 학교 주변에 건물 건축할 때 규제를 가하는 것. 교육 환경이 나쁜 위락설이나 PC방 등을 만드는 것을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뭐란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 주변이 좀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 학교가 만들어질 상황이라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 학교 예정 시 반경 200m 이내 제가 PC방을 만들거나 또는 위락설을 만들게 되면 저는 이미 학교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 경쟁 업체는 새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꼭 연락 부탁드린다 했는데 연락해 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된다 해서 항상 나한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주제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9번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 입지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늘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가로 2번 국토의 개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서 따른 용도 지구의 구분 찾으셨죠.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십니다. 특화 경관지구란 말 찾으셨죠?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래서 앞으로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함께 보시게 되면 특자시란 말로 경관지구를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를 특별자치시라 하거든요. 그 세종시 생각하시면서 경관지구는 특자시로 구분해 놓습니다. 우선 특화 경관지구 찾았습니다. 특화 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동원해 놓습니다. 또는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동원해 놓습니다.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 얘를 가로해 놓거나 추쳐 놓습니다. 그러면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수변, 주변의 경관, 그리고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특화 경관지구이죠. 그래서 우리 남양주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 한강이 주요 수계이고요. 한강 주변의 수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특화 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한강 주변은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생가 찾아가 보셨습니까?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주변에 한옥이 좀 있다고 하면 그 한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곳을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페이지에 자연경관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지부터 자연경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천마산이 있거든요. 그 천마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천마산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대상이죠. 한강 주변은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할 대상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한강의 수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이지 한강과는 관계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나뉘는데 앞으로 방제지구도 그냥 자시라고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나뉜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다만 나중에 시가지 방제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부탁해도 해주시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 시가지 방제지구는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시가지의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늘 반복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한강이 넘칠 때마다 잠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잠실 일대입니다. 1980년대 안 태어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못 보셨겠지만 그 물에 잠겨있는 장미아파트 또는 주공아파트 한가운데 고무 다라이에 노젓고 다니신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쪽도 있습니다. 풍납동도 있습니다. 그때는 집값 진짜 쌌거든요. 대신 서울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제시설을 충분히 갖추다 보니 지금은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집값 달라져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길 2002년도까지 잠실이 물에 잠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잠실 5단지가 가격이 2억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2018년도였는데 2018년 되니까 딱 18억대 있던데요. 의미 없는 이야기를 또 들었다 봅니다. 다만 저기 시가지 방제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저 시가지 방제지구에서는 1년에 1억씩 올라갔던 것 같은데 시가지 방제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면 향후 천재지변에 대한 재방지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호지구와 관련되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역, 중, 생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라면 우리 남양주에 문화재가 존재하면 그 문화재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국보유로인 남대문 보신 적 있으시죠? 걔라면 뭐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역 이름이 저도 워낙 길어가지고 기억 못하겠는데 역사 문화 역이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고 동대문은 보물 1호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중요 시설물이라 하는 5글자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공군은 항상 필요라는 것이 공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이란 말로 대신해 주시고 교란 말만 하나 추가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해 보시면 중요시설물에는 항만, 공항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되어 있죠. 항만, 공항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것이 3개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시설과 공항시설 그리고 공용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과 교정시설 총 5가지가 중요시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군 공항교라면 공용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리고 교도소에 해당되는 교정시설 이러한 5가지가 중요시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군 공항교입니다. 공군 공항교라고 해 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적을 공공의 적이라는데,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를 공공용 시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걔를 뭐란다? 공공용 시설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법원, 검찰청 있습니까? 만들어놨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 시청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청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주로 이용한다. 공무원이 주로 이용합니다. 걔를 뭐라 한다? 시청이라고 하면 걔를 뭐라 한다? 공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다고 하면 걔를 공용시설이라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를 공공용시설이라 하는데, 만약 공공용시설을 중요시설물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으로 설명하면 그거 틀립니다. 이거 보니까 오지 쓴다는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2개만 달랑 제시해 놓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3개를 추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복습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표현만 알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있는데 표현만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복합, 특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래서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현재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라는 말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특자시, 방대지구는 자시입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 산, 관이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가끔 이용하던 중국집 중에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국집 식당이 있거든요. 지금은 산해관이 아니라 주산관입니다. 중국집 이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걔를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판교를 개발하게 되면 판교에는 연구 중심의 공장만 만들었다, 아파트도 함께 만들었다. 아파트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판교라고 하면 주거, 산후통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그때는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반면 이 주산관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을 개발하게 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가끔 대구에 경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대구 경산이라고 하면 대학이 여럿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주산관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 육성하는 것이죠. 만약 그를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뭘 한다?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이 동시에 개발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주산관을 배제하고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뭘 한다?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라고 하는 표현, 명칭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젠 쉬었다 하실 때입니다. 쉬었다 하십니다.